안녕하세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봤을 바로 그거, 오르막이죠. 정말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는 터질 것 같은 그 고통.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오르막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한번 뜯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쉽게 언덕을 오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니, 평지는 그럭저럭 탈만한데 왜 오르막만 나타나면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아마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고민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낼 실마리를 하나씩 같이 찾아볼 거니까요. 자, 오르막을 정복하려면요, 모든 기본부터 탄탄해야 합니다. 오르막이라는 까다로운 변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평지에서 효율적인 페달링이 과연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페달링의 핵심, 그건 바로 유효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페달을 무식하게 쾅쾅 밟는다고 자전거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페달이 한 바퀴 도는 그 모든 순간에 크랭크에 정확히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죠. 이 힘만이 우리를 앞으로 쭉쭉 밀어주는 진짜 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복잡해 보이는 이 페달링도 사실은 딱 4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생체역학 연구를 보니까 각 구간마다 힘쓰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시계로 치면 12시 방향을 지나는 P1 구간에서는 신발에 묻은 흙을 툭 털어내듯 앞으로 밀어주고요. 가장 강력한 힘을 빵! 내는 P2에서는 아래로 꼭 밟아줍니다. 그리고 6시 방향 P3에서는 공을 차듯이 앞으로 뻗어주고 마지막 P4에서는 힘을 빼고 무릎을 가볍게 쓱 들어 올리는 거죠. 이 4단계가 물 흐르듯 연결되는 게 바로 완벽한 페달링의 핵심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르막 이야기입니다. 평지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연습했던 페달링도요, 길이 살짝 위로 기울어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범인은 바로 중력이죠. 오르막을 오를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바로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몸의 무게중심이 자꾸 뒤로 쏠리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요, 경사도가 8%에서 20%로 점점 가팔라질수록 라이더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숫자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뒤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말 그대로 중력이 우리 몸을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신체 중심이 뒤로 밀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바로 우리 무릎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사가 심해질수록 페달링의 가장 중요한 파워 구간에서 무릎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셈입니다. 그래서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몸이 비효율적인 자세가 되니까 우리 근육은 그걸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허벅지 앞뒤 근육들이 평소보다 더 일찍, 더 과하게 동원되면서 결국 훨씬 빨리 지쳐버리는 거죠. 오르막에서 유독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내 몸에 딱 맞는 자전거 세팅, 그중에서도 안장 높이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안장 높이를 맞출 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줄자로 간단히 재서 맞추는 대전자법, 다른 하나는 각도기 같은 걸로 정밀하게 재는 무릎 각도법이죠. 과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일까요? 과학적인 연구들은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페달링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들인 힘이 손실 없이 얼마나 잘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 지수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03.7%가 그 결과를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효율적인 페달링을 만들어내는 무릎 각도 25도를 딱 맞추고 보니까 그 높이가 평균적으로 대전자 높이의 103.7%였다는 거예요.
와, 이제 복잡하게 각도기 안 써도 내 대전자 높이에 이 숫자만 곱하면 최적의 안장 높이에 거의 딱 맞출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팁이 생긴 거죠. 자전거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의 몸, 즉 엔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페달을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이 케이던스의 딜레마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거운 기어로 힘껏 누르는 페달링은 근육을 금방 지치게 하고 반대로 너무 가벼운 기어로 휙휙 돌리면 심장하고 폐가 먼저 나가떨어지죠. 오르막을 지치지 않고 오르려면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균형점이 한눈에 보이시죠? 60rpm 이하의 낮은 케이던스는 근육에 과부하를 줍니다. 반대로 100rpm이 넘어가면 심장과 폐가 금방 지치고요. 바로 저 중간, 저기에 바로 지속 가능한 최적의 구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숫자가 바로 분당 70에서 90회전, 즉 70, 90rpm입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게 긴 오르막에서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본 세팅이랑 엔진 관리법까지 알았으니까요.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실제 오르막에서 써먹을 수 있는 프로 선수들의 전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절대로 힘만으로 오르막을 오르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하죠. 짧게 댄싱을 섞어서 쓰는 근육에 휴식을 주고요. 코어로 상체를 단단히 잡아서 호흡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안장 위에서도 위치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힘 전달 각도를 최적화하고 심박계를 보면서 절대 오버테이스 하지 않죠. 이 모든 디테일이 모여서 엄청난 효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오르막 정복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 에너지를 관리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산장 높이가 단단한 토대가 되고요. 70, 90rpm의 케이던스가 강력한 엔진이 되고 댄싱이나 호흡법 같은 기술들이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합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실천뿐이죠. 다음 라이딩 나가실 때 오늘 배운 것들 중에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르막이 정말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